서연아, 엄마 믿지? 우리 이제 아무도 못 갈라나? 영숙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날, 리조트 예식장엔 축하 음악 대신 숨죽인 웅성거림만이 맴돌고 있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기 신랑 여자인데? 설마 친모라는 소문이 진짜야?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이 떴어요. 젊은 시절의 영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 남자와 웃고 있었죠. 그 남자, 다름 아닌 지금 신부 서연의 오빠였어요. 식장은 얼어붙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세상이 진짜 얼굴을 보겠네요, 엄마. 이 이야기는 2016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패트리샤 앤 스펜이라는 여성이 입양 보냈던 아들과 먼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후 20년 만에 재회한 친딸과 다시 결혼하며 가족 내 근친 결혼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딸과 죽이 잘 맞았다고 말하며 사건의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이 작품은 그 실화를 한국적 가족 구조와 정서로 재해석한 각색 버전입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이나 전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외로움과 탐욕이 만든 인간의 광기, 그 끝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서연은 오랜만에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서연아, 나야. 내 친엄마. 꼭 한 번만 만나줄래?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끝이 떨렸죠. 어릴 적 입양 보내졌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그곳에서 서연은 낯선 여인을 마주했어요. 단정한 트위드 재킷, 진주 귀걸이, 그리고 낯설지만 어딘가 닮은 눈매. 서연아, 나야. 엄마야. 그 목소리에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엄마 맞아요? 그래, 미안해.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영숙은 울먹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죠. 그러나 그 손끝에는 이상할 만큼의 힘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헤어진 날, 그리고 이제라도 가족으로 살고 싶다는 영숙의 말.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마음이 녹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스쳤어요. 따뜻함 속에 묘한 계산이 담긴 눈. 그건 모성이라기보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서연아, 우리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오래 기다린 계획에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처럼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영숙은 매일같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은 먹었니? 요즘은 외롭지 않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연은 점점 그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그래,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영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묘한 욕심이 숨어 있었죠. 며칠 뒤 영숙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장식품들이 반짝였어요. 여기 혼자 사세요? 응. 예전엔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 영숙은 와인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서연아, 내 아버지 회사 지분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있지? 서연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묘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엄마가 진짜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 의심이 머리를 스쳤지만 다음 날 영숙의 다정한 목소리에 금세 녹아버렸죠.
서연아, 내가 이제라도 엄마 곁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오래전 잃었던 재산과 사랑을 한꺼번에 되찾은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은 서류 더미를 꺼내며 서연의 이름이 적힌 상속 문서를 한참 바라봤죠.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이야. 며칠 뒤 서연은 엄마의 초대로 고급 한정식 집에 나갔어요. 영숙은 그날따라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의 손끝엔 오래된 다이아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너 요즘 회사 일 힘들지? 네, 뭐 사람들 눈치도 좀 보고요.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은 돈과 이름이 다야. 그래서 엄마가 널 지켜주려 해. 서연은 잠시 웃으며 물었죠. 엄마가 절 지켜요? 어떻게요? 그때 영숙은 잔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결혼하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우린 피로 묶인 게 아니라 서류로만 끊겼잖니. 이건 단지 너의 재산과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계약 결혼이야.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죠. 세상은 이미 미쳐 있어. 누가 우리를 뭐라 하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두 조용해지게 돼 있어. 그녀의 눈빛엔 광기가 번졌어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옆에 있어주면 우리 둘 다 안전해지는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눈앞의 여자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인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지독하게 차가웠어요. 결국 서연은 영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깐이면 돼. 서류상으로만. 그걸로 엄마가 편해진다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죠.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리조트 예식장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축가도 없이 단지 증인 몇 명과 사진기자 한 명뿐.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너무나도 평온했죠. 이제부터 우리 둘뿐이야. 영숙은 서연의 손등을 꼭 쥐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사랑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획득한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거실엔 화려한 꽃다발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엔 신혼부부라는 문구가 적힌 와인잔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면 영숙은 늘 거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죠. 서연아, 이제 엄마가 내 전부야. 알지?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회사 동료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죠. 너희 집 뉴스에 나오던 그 리조트 아니야? 거기서 최근 가족 간 위장 결혼 의혹 터졌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결혼식 날 영숙의 미소가 스쳤어요. 그 미소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서연 씨 맞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검은 셔츠에 깊은 눈매, 어딘가 상처가 묻은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아시죠? 신영숙. 순간 서연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죠. 나도 한때 그 여자의 가족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었죠.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요? 그래요. 10년도 넘었죠. 그땐 몰랐어요. 그 여자가 내 친엄마였다는 걸.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영숙, 그 옆에 서 있는 건 바로 재민이었어요. 그때 난 22살이었어요. 입양 가서 평범하게 살던 중 혈연이 끊겼으니 괜찮다며 날 유혹했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여자가 내 어머니였다는 걸.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나랑도 같은 피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 여자의 두 번째 결혼 상대라는 것도요. 그 순간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재민은 조용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죠. 그 사람 당신도 이용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원해요. 서연은 멍하니 앉아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그 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엔 재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 여자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소유하려는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서연은 조용히 영숙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류함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결혼증명서 한 장이 있었죠. 그 위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영숙 신재민.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사진 몇 장을 더 꺼내봤어요. 젊은 영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분명 재민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서연은 사진을 쥔 채 무너졌어요. 그 순간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못 찾고 있니?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뒤돌았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 사진들 다 뭐예요? 영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예전 일이야. 내가 모를 때에나 엄마가 오빠랑 결혼했었어요? 그건 단순한 착각이야. 재민이는 날 버렸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서연은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어요. 거짓말과 진실이 엉켜 있는 얼굴. 엄마, 대체 왜 이런 일을? 넌 몰라. 사람들은 항상 날 이용했어. 이제는 내가 가진 걸 지켜야만 해.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나의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 꺼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은은한 조명 아래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안의 미소는 소름 끼치게 똑같았죠. 재민 씨, 엄마가 그랬어요. 당신이 날 속였다고, 엄마를 버렸다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죠. 그 여자는 늘 그렇게 말하죠. 피해자인 척.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건 내가 도망치기 전에 챙긴 거예요. 우리 결혼 증명서, 사진, 그리고 엄마가 쓴 일기.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류엔 또렷하게 찍힌 도장이 보였죠. 신영숙 신재민 혼인 신고서. 정말 다 사실이었네요. 그녀는 그걸 감춘 채 지금은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재민은 조심스레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모니터에 뜬 영상 하나. 영숙이 거울 앞에서 혼잣말하던 장면이었어요. 재민이는 실패했어. 하지만 서연이라면 가능해. 내 피, 내 집,
내 이름. 전부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었네요. 이제라도 알아야죠. 진실을. 재미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그날 밤 모든 서류와 영상을 복사해서 따로 숨겼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이번엔 내가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순종적이던 딸의 얼굴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여자의 눈빛이었죠. 밤이 깊은 강남의 아파트.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을 차곡히 늘어놓았어요. 그 안에는 영숙의 과거 결혼 증명서, 영상, 일기. 모두 진실의 조각들이었죠.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사진 한 장을 앞으로 내밀었죠. 그 사진엔 젊은 영숙과 재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사진이야. 그냥 사진이요? 혼인신고서까지 있는데요. 영숙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누가 그런 걸 줬니? 재민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친아들과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나랑 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오해야. 엄마는 단지 잃은 걸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딸을 남편으로 만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영숙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가족이든 사랑이든 결국 다 권력이야. 엄마는 단지 그걸 지키려 한 거야. 아니요. 엄마는 권력을 사랑한 거지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서연은 서류를 한 줌 쥐며 말했어요. 이제 그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뭐라고? 엄마의 결혼, 엄마의 거짓, 엄마의 죄. 다 폭로할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순 없으니까. 순간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아, 넌 날 배신하는 거야? 아니요. 이건 엄마가 만든 전쟁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끝을 낼 차례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영숙의 낮은 숨소리. 그건 울음이 아니라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죠. 서연이가 날 세상에 팔아넘기겠다고? 영숙은 침대 위에서 일어나며 손톱을 깨물었어요. 거실 테이블엔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이걸로 나를 끝내겠다고? 웃기지 마.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 세상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예요. 다음 날 방송국 스튜디오엔 화려하게 꾸민 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전 단지 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왔고 제가 가진 걸 다 빼앗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계산이 섞여 있었죠.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서연 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모두 거짓이에요. 그 아이는 돈을 노렸어요. 방송이 나가자 세상은 또 한 번 요동쳤어요. 모녀 결혼, 진실은 뒤집혔나? 딸에게 배신당한 어머니 눈물의 호소. 영숙의 연기는 완벽했죠. 서연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폴더 속 USB를 꺼냈죠. 화면 속엔 영숙이 혼잣말하던 영상이 재생됐어요. 서연이라면 가능해. 내 피, 내 집, 내 이름 전부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엄마. 이제 진짜 전쟁이네요. 그녀는 다음 순간 USB 파일을 전국 언론사 제보 폴더로 드래그했어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죠. 그날 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진실이 세상을 뒤흔들 차례였죠. 딸에게 이용당한 어머니의 눈물, 모녀 결혼 스캔들, 진실은 딸의 복수금? 그날 아침 포털 메인엔 영숙의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뉴스 속 그녀는 눈물 흘리며 말했죠. 전 단지 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가 절 조종했어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본 서연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어요. 엄마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그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세상에 진짜 엄마를 보여줄 차례예요. 그날 오후 유명 뉴스 프로그램 진실의 눈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민서현. 제목 그 여자는 제 어머니이자 거짓의 시작입니다. 며칠 뒤 생방송 스튜디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명 아래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앵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서연 씨, 지금 하시려는 말 확실합니까? 네. 이제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 영숙이 거울 앞에서 웃으며 말했죠. 서연이라면 가능해. 내 피, 내 집, 내 이름 전부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앵커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청자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폭주했죠. 그게 진짜였어? 저 여자가 딸을 속였다고? 모녀 스캔들, 진실 충격 반전. 방송이 끝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영숙의 아파트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영숙은 창문 커튼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서연아, 넌 결국 날 세상에서 죽였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엄마. 저는 이제 세상 앞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날 밤 모든 포털 메인에는 새로운 제목이 걸렸어요. 모녀 결혼 스캔들, 진짜 피해자는 딸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처음으로 진실의 편에 서기 시작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모녀 결혼 스캔들 재판 첫날. 세상은 두 여자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죠. 피고석에는 영숙, 원고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엔 단 한 걸음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평생보다 멀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민서연, 피고 신영숙. 허위 사실, 유포 및 결혼 무효 청구권을 심리하겠습니다. 영숙은 짙은 화장을 하고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딸이 제 인생을 조작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피해자는 저예요. 저는 단지 엄마를 믿었을 뿐이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재판장은 증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USB를 꺼내 올렸죠. 이건 엄마가 직접 남긴 영상입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켜졌어요. 거울 앞에 선 영숙이 웃으며 말했죠. 서연이라면 가능해. 내 피, 내 집, 내 이름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피고,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손을 떨며 중얼거렸죠. 그건 농담이었어요. 편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단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숨겨온 엄마의 거짓이에요.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아, 넌 날 완전히 죽이고 싶니? 아니요, 엄마. 전 그냥 진실이 당신보다 오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재판장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
피고의 결혼은 무효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중얼거렸죠. 사람들은 결국 진실보다 구경거리를 더 좋아하더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세상이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이제 거짓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오늘 법원이 신영숙 민서현 결혼 무효 판결을 내리며 근친 결혼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를 울렸어요. 김 회장은 고급 리조트의 응접실에서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엔 법정에서 고개 숙인 영숙의 얼굴이 그대로 잡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울먹이는 서연의 모습도 함께였죠. 김 회장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저 여자가 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시죠.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정하라니. 저 여자는 내 인생의 흉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그 여자가 내 아이들을 다 망쳐놨어. 그 말과 동시에 김 회장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 새벽의 조용한 중환자실,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죠. 의사는 가족에게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옆에서 서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문이 열리고 교도관의 인솔을 받은 영숙이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죠. 여보, 나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엄마, 아직도 변명해요? 난 그냥 내 자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 자리를 지키려다 가족을 다 잃었어요. 영숙은 말없이 김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하지만 김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모니터에 흐르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일직선으로 변했죠. 영숙이 울부짖었어요. 안 돼, 여보. 그녀의 외침이 병실 안을 메웠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유리창 방, 어둠이 걷히며 새벽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장례식장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김 회장의 사진 앞엔 하얀 국화만이 남아 있었죠. 서연은 묵묵히 절을 올리고 그 옆엔 수갑이 채워진 영숙이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네. 영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얼굴엔 삶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모녀 결혼 스캔들 주인공, 남편 장례식장 등장. 이젠 끝났다. 신영숙의 마지막 눈물. 그 기사들은 동정조차 담지 않았어요. 며칠 뒤 법원은 영숙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의 죄질은 매우 중하나 정신적 불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죠. 그날 이후 영숙의 이름은 재벌가의 사모가 아니라 가족을 망친 여자로 기억됐어요. 한때 그녀에게 인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눈을 피했죠. 은행 통장은 모두 동결됐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남은 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영숙은 버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바람에 날린 낙엽이 그녀의 발목에 스쳤죠.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잘 살겠지.
그래, 그 아이는 결국 나보다 강했어.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텅 빈 도시 속에서 그 웃음은 쓸쓸하고도 이상하게 평온했죠.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흘렸어요. 신영숙, 상속 사기 및 허위 결혼 사건의 주범. 현재 사회봉사 명령 집행 중.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죠. 비가 쏟아지던 밤, 서연은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더미 위엔 그녀가 세운 민서현 인권재단의 초안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신영숙. 서연은 한동안 벨소리를 듣기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서연아, 나 잠깐만 만나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불안했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럼 들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집도, 이름도. 근데 아직 너는 있잖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젠 우리 둘 다 놓아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결국 내 피는 내 안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내가 만든 널 내가 다시 가져갈 거야. 서연은 서늘한 느낌에 휴대폰을 끊었어요. 한참 뒤 문이 세게 두드려졌어요. 서연아, 문 열어. 비에 젖은 영숙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엔 무언가 쥐고 있었죠. 낡은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우리 결혼식 날이야.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지만 넌 그날 내 손을 잡았잖아. 그건 엄마가 강요한 거였어요. 아니야. 너도 원했어. 우린 서로를 지키기로 했잖아.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엄마, 제발 그 사진 내려놔요. 하지만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다 거짓이었니? 그럼 난 뭐가 돼?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부르고 넌 나를 버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사진이 찢어졌어요. 비에 젖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죠.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리해요. 서연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영숙은 맥없이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네.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서연은 문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비바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서연은 영숙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서류 가방 하나, 그 안에 오래된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죠. 서연에게, 이건 내 마지막 고백이야. 영숙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속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과 낯선 이름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서연아, 내가 세상에 나온 건 실수였어.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기도 했어. 내가 김 회장의 딸이라 믿고 살았다면. 미안해. 그건 내가 만든 거짓이야.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뭐라고? 내 진짜 아버지는 김 회장이 아니야. 그 사람의 동생 김윤철. 나를 처음 파멸시켰던 남자야. 그와의 관계가 들통나면서 난 김 회장에게 버림받았고 널 뱃속에 품은 채 도망쳤어. 편지 속 글씨가 점점 번져 있었어요. 눈물인지 잉크 자국인지 모를 얼룩이 남아 있었죠. 난 내가 죄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세상이 날 용서할 마지막 이유였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김 회장이라 속였어. 그래야 넌 더럽혀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 서연은 편지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흘러갔죠. 김 회장의 싸늘한 태도,
영숙의 집착,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이름. 그래서 엄마는 나를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거구나. 모든 게 가짜였어도.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서연아, 넌 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용서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죠. 빗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고백처럼 울려 퍼졌어요. 엄마, 이제는 당신의 거짓까지도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모든 진실은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비로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었죠. 밤새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영숙이 남긴 편지와 김윤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진짜 아버지가 김 회장의 동생이라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관계, 부모의 이름, 재벌가의 상속, 그 모든 게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그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날 속인 이유, 이제 알겠어요. 세상이 알면 다들 날 지워버릴 테니까. 창밖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울을 봤죠. 난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니야.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죠. 며칠 뒤 서연은 김 회장의 묘소를 찾았어요.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편지 한 장을 내려놓았죠. 아빠라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에서 벗어나려 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묘비에 손끝을 얹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거짓이었어도 그 거짓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편지 봉투가 묘비 옆으로 살짝 날아갔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게요. 김서연이 아니라 그냥 서연으로. 그녀는 묘소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 길 끝엔 조용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진실은 무거웠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서연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그건 다짐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선언이었죠. 회색빛 벽, 차가운 바닥, 교도소의 시간은 늘 같았어요. 영숙은 그 안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했죠.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닿았어요. 신영숙, 면회야. 교도관의 목소리에 천천히 일어섰어요. 유리칸 너머에 서연이 앉아 있었죠.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아. 여기선 시간만 지나가면 다 잊혀져. 영숙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이젠 다 끝났어요. 엄마가 만든 거짓도, 그 거짓 속에서 내가 울던 날들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영숙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넌 나 닮았더라. 세상에 기죽지 않고 결국 살아남잖아. 그 말엔 어쩐지 묘한 자조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후회할 수 없어요? 후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는 법이야. 난 이미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걸 봤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더 이상 사람의 온기가 없는 웃음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자 교도관이 문을 닫았어요. 영숙은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중얼거렸죠. 넌 결국 나를 넘어섰구나. 그날 밤 영숙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서연아,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내가 나처럼 되진 말아라. 사랑을 탐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되더라. 새벽이 밝아올 무렵 교도관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영숙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죠. 탁자 위엔 편지 한 장,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낡은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그 사진 위에 내려앉았죠.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아침, 서연은 작은 사무실의 문을 열었어요. 간판엔 새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서연 재단 진실을 위한 마음. 책상 위엔 영숙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을 탐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되더라.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서연은 마음이 저렸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닌 이해로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도 상담 신청 꽤 들어왔어요. 직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차례네요. 창문 너머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엔 오래된 기억들이 흩어지는 듯했죠. 엄마의 웃음, 아빠의 침묵,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까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볼게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고마워요. 당신도 여기까지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의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하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당신이 만든 세상은 참 잔인했지만 그 덕분에 난 진짜 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벚꽃잎 한 조각을 손에 담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거짓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 진실만이 남아 있었죠. 진실은 아팠지만 거짓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따뜻한 햇살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어요. 모든 막장은 끝났지만 서연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로 된 건물 앞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간판엔 반짝이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서연 재단 진실을 위한 마음. 서연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 거짓 속에서 진실을 잃은 사람들. 대표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어요. 직원이 밝게 말했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죠. 그만큼 세상이 솔직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책상 위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직 미소를 잃지 않았던 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당신은 끝내 용서받지 못했지만 난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사진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 덕분에 내가 진짜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